자, 이제 그 무한수열의 극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용어 하나가 추가돼요. 무한급수라는 말이 있어요. 이 무한급수도 앞부분에 이론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앞에 그 무한수열의 극한에서 이론 하나 뺀 게 있었어요. 왜냐면 이게 무한급수와 같이 믹스해갖고 설명하기 위해서. 우선 무한급수라는 거, 무한수열하고는 좀 다른데, 그 구별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 수열이 A1,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또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쭉 나가. 이게 끝없이 계속되죠. 끝없이 계속될 때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를 갖다가 이 한이 끝이란 뜻인데 끝없이 계속되는 수열이라 해서 이걸 우리가 무한수열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 무한수열을 이 가운데 컴마 있잖아요. 컴마를 지우고 이걸 다 플러스로 연결해. 플러스로 연결하면 합이 되죠. 합. 되겠죠? 그런데 수열을 갖다가 끝없이 더해놓은 이 식의 이름이 무한급수예요. 그러니까 무한수열이 이렇게 쭉 있으면 그 무한수열을 플러스로 연결해 놓은 이 식을 갖다가 무한급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죠? 이 급수가 아마 여러분들 뭐 만화 같은 거 보면 무슨 시리즈 그러잖아요. 무슨 순정 만화 시리즈 이런 것처럼 급수가 영어로 시리즈인데 지금 이런 형태로 끝없이 이렇게 플러스로 연결해 놓은 식의 이름이야. 알겠죠? 우리가 이걸 보통 합이라고도 얘기하죠. 근데 조금 이게 오해하면 안 돼. 이건 분명히 합으로 표현된 식입니다. 알겠죠? 합을 구한 게 아니라. 이 합은 수열을 끝없이 더하다 보니까 이 합을 갖다가 구할 수도 있고 못 구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죠? 만약에 구할 수 있다면 그거를 우리는 무한급수의 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무한급수는 우선 식의 이름이다 이걸 구별하세요. 자, 그러면 무한수열은 끝없이 계속되는 수열이고요. 그 무한수열을 플러스로 연결해 놓은 식을 무한급수로 하고 만약에 이 무한급수가 즉 끝없이 플러스 연결되어 있는 이 식이 합이 존재한다면 그걸 우리는 무한급수의 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무한급수의 합을 갖다가 한번 구해보려고 해야 될 텐데 그 우리가 무한급수의 합은 어떻게 구하느냐? 끝없이 더하는 거니까 이걸 어떻게 더하겠냐 이렇게 할 텐데 일단은 이 끝없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n항까지만 먼저 합을 구해요. n항까지만 합을 구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걸 표현할 때 수열에서 공부했는데 SN이라 있어. SN은 1항에서 n항까지 합이야. 원래는 끝없이 더해야 되는데 일단 n항까지만 더한다. n항까지 합만을 구한 다음에 이 앞에다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돼요. 이 SN은 1항에서 n항까지 합인데 n이 무한대가 된다는 것은 이 항번호가 n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끝없이 계속된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끝없이 더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형태가 어때요? 극한 형태. 앞에 리미트가 붙어 있어. 그럼 우리가 극한의 경우는 수렴을 할 수도 있고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다. 수렴하지 않는 걸 갖다가 발산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수렴한다는 것은 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 존재한다면 그게 무한급수의 합이 돼. 왜? n항까지만 일단 더한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냈으니까 결국 n항까지만 더하는 게 아니라 끝없이 더하겠다는 건데 그 결과가 어떤 하나의 상수로 주어진다면 무한급수의 합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얘를 갖다 극한값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극한값이 존재하는 걸 우리가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과정에서 결국 무한급수의 합을 구하는 원리가 지금 나와 있는데 무한급수의 합을 구하려면 원래는 끝없이 더하는 거지만 n항까지만 먼저 더한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된다. 충분히 우리가 납득할 수 있거든요. 이랬을 때 이 n항까지 합은 원래 끝없이 더할 것 중에서 일단 n항까지만 더한 거기 때문에 얘 이름을 여기서는 부분합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물론 더 정확한 표현은 JN 부분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n항까지만 합한 건 JN 부분합인데 JN 부분합에서 JN은 보통 생략하고 우리가 여기 갖다가 부분합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수열에서는 SN은 1항에서 n항까지 합 그랬는데 이 무한급수에서 SN은 부분합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부분합. 끝까지 더한 게 아니라 일단 n항까지만 더한 거니까 부분합이라고 하고 따라서 이렇게 무한급수의 합을 구하는 방법은 부분합을 구한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서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무한급수의 합을 구하는 것도 일종의 만약에 무한급수의 합이 존재한다면 이 형태가 좌변이 보니까 극한이야. 그러니까 무한급수의 합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전에 그 수열에서요. 수열 자체에서 만약에 이런 표현 어떻게 됐어요? n이 무한대가 될 때 an 이렇게 돼 있을 때 an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무슨 수열의 극한이었어요. 이거 무한수열의 극한. 이게 무슨 뜻이냐? an이라는 것은 n번째 항, 일반항, 이 수열의 대표항인데 n이란 게 항번호야. 근데 n이 무한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항번호가 한없이 커지죠? 항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뒤로 쭉쭉쭉쭉 밀려가지.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되냐? 만약 3이다. 그러면
아까 수열 중에 3.1, 3.01, 3.001 이런 시리즈는 보면 한없이 3에 가까워지니까 n 항번호가 n 즉 항번호가 한없이 커지면 이 수열 자체는 3에 가까워진다. 이걸 우리가 수열의 극한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밑에 거하고 비교하면 an 자리에 뭐가 온 거예요? sn만 온 거야. 이거는 부분합을 구한다면 n을 무한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n항까지 합을 구하는 게 아니라 결 끝없이 합하는 거니까 만약 이 값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이걸 갖다가 무한급수의 합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했어요. 자, 그런데 위에 거 같은 경우 있죠. 위에 거는 실제로 이게 A1, A2, A3 이렇게 나가는 건데 이 수열 자체를 우리가 싸잡아서 n번장에다 집합규를 씌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가 수열 AN이 수렴하면 이 값이 존재한다는 뜻이고요. 만약에 수열 AN이 3에 수렴하게 되면 우리가 이걸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밑으로 내려다 보니까 형태가 AN에서 AN만 뭘로 바뀌었어요? SN으로 바뀐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값이 혹시 5가 되면 우리는 여기서 수열 SN이 AN만 SN으로 바뀐 거야. 수열 SN이 5에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럴 때도 우리가 수열 SN이 수렴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AN, SN 이런 관계가 바뀜으로 해서 위에 거는 무한수열의 극한을 구하는 거고 이거는 무한급수의 합을 구할 때 쓰는 식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역시 이랬을 때 이것도 일종의 둘 다 공통적으로 극한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 하나의 상수의 값을 갖게 될 때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극한값이라고 하고 이렇게 극한값이 존재할 때 우리는 수렴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해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달달달달 외워야 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해놓고 일반항이 나왔을 때는 수열의 극한, 수열 자체가 어디에 가까워지냐 이걸 물어보는 거고 n이 무한대가 될 때 SN이 나와 있으면 이 수열을 끝없이 더했을 때 그 합이 어디에 가까워지냐 이걸 물어보는 거고 그때 그 합을 갖다가 무한급수의 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위에 그 수열에서요 하나 이제 그 무한수열에서 점화식하고 연결되어 있는 걸 또 알아야 돼요. 점화식과 연결된 걸 알아야 하는데 참고사항이 있어. 수열이 수렴할 때 또 무슨 일이 생기느냐. 자, 수열 AN이 수렴한다 했을 때 수열 AN이 수렴한다는 것은 이게 1항, 2항, 3항, 4항 이렇게 쭉 나가요. 나가서 나중에 언젠가는 n항이 나올 거고 뭐 n항 다음엔 또 n 플러스 1항도 있고 뭐 n 플러스 2항도 있고 쭉 되겠죠. 그런데 이 수열 자체가 수렴한다는 것은 수열 자체가 어떤 일정한 하나의 상수에 가까워진다 이런 뜻이에요.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3.1이나 3.01이나 3.001, 3.0001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 수열은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에 수렴하느냐? 3에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표현은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an equal 3 이렇게 썼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잘 들어야 돼요. 자, 이렇게 썼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수열이 수렴하는 경우는 여기 지금 an을 썼거든요. 그 n번장이 지금 n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돼 있을 텐데 n이 무한대가 된다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 이게 한없이 커진다는 것은 항번호가 한없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항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뒤로 가는 거죠. 그죠? 커지면 커질수록 뒤로 가서 마침내 3에 가까워진다. 즉 3.1, 3.01, 3.001, 3.0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3.000000000 하다 보니까 실제로 3이나 거의 같은 그런 값이 나온다 이런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이 수열이 수렴했을 때는 다음 사항이 성립해요. 만약에 n이 무한대가 될 때 an이 3이라면 이랬을 때 n이 무한대가 될 때 an 플러스 1은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n이 무한대가 어차피 수열 자체가 3에 가까워지고 뒤로 가면 갈수록 3에 가까워지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n이 무한대가 됐을 때는 실제로 이게 항번호가 커지는 건데 여기도 n이 무한대가 되면 무한대 플러스 1은 뭐 어때요? 역시 무한대지. 그러니까 역시 뒤로 쭉쭉쭉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수열이 수렴한다는 것은 딱 하나의 값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여기 n이 무한대가 될 때 3에 가까워지면 an 플러스 1도 3에, an 플러스 2도 3에, an만 3도 3에 가까워진다. 수열 전체가 다 3에 가까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수열이 수렴할 때는 n이 무한대가 될 때 n이 무한대가 될 때 an 플러스 1이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전부 극한값은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an만 쓰진 않는다는 걸 조심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수열 an이 수렴한다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an이나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an 플러스 1이나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an 플러스 2나 모두 같은 값을 갖는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여기서 n이 무한대가 된다는 것이 항번호가 한없이 커진다는 얘기고 n이 무한대가 되면 항번호가 한없이 커진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열 자체에서 n번장과 n 플러스 1번장이 같은 건 아니지만 n번장과 n 플러스 1번장이 같은 건 아니지만 n이 무한대가 된다는 자체가 항이 한없이 커진다는 얘기고
항이 한없이 커진다 하더라도 그 수열 자체는 어떤 단 하나의 상수에 가까워지니까 극한값들은 모두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과정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이건 이제 왜냐면 이 자체에 대해서 따지는 것이 이게 참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이해가 됐으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봐둬야 되는데 수열 AN이죠. 그죠? 수열 AN이 수렴한다. 수열 AN이 수렴한다. 그 말은 n이 무한대가 될 때 an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랬을 때는 n이 무한대가 될 때 an의 극한이나 n이 무한대가 될 때 an 플러스 극한이 어떻다? 같다. n함과 n 플러스랑이 같다는 건 아니지만 극한값은 같다. 결국은 어떤 하나의 극한값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자,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미니 예제로서요. 혹시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수열 an이 수렴할 때 수열 an이 수렴한다 또는 극한값을 갖는다. 그랬을 때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1은 2an 플러스 3이 된다. 그러면은 n이 지금 수열 an은 수렴한다 했는데 an 플러스 1이 2an 플러스 3이다. 이런 관계식을 만족한다. 여러분 점화식에서 조금 열심히 공부했으면 점화식에서 얘기했던 건데 뭡니까? an 플러스 1은 pan 플러스 q꼴이라고 그러죠. 그죠? an 플러스는 pan 플러스 q꼴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an을 구하라. 문제가 이렇게. 그럼 n이 무한대가 될 때 an 구하라면 이론상은 이래요. 우리가 여기 점화식이 주어져 있죠? 그럼 이 점화식에서 an을 구해가지고 이 점화식으로부터 an 구하는 것은 수열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그 an을 구한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서 값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더 좋아. 왜? 우리가 조금 전에 이론을 공부했는데 n이 무한대가 될 때 an의 극한을 구하라 했죠? 주어진 점화식은 이렇게 나와 있지? 이런 상태에서는 다음과 같이 푼다. n이 무한대가 될 때 an의 극한을 구하라면 n이 무한대가 될 때 an의 극한을 x라고 놔요. 왜 x라고 놓을 수 있느냐? 수열 an은 수렴한다 했으니까. 수열 n이 수렴하면 n이 무한대가 될 때 an은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값을 구하려는데 그 값을 x라 놓는다. 그러면 n이 무한대일 때 an의 극한을 x로 놓은 상태에서 이 식을 어떻게 요리하느냐? 이 식하고 이 식이 같다 그랬기 때문에 양변에 n을 무한대로 보내. 그럼 양변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또 여기도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 그러면 조금 전에 n이 무한대가 될 때 an의 극한을 x라 놓고 결국 이걸 구하라는 건 x를 구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수열 an이 수렴하기 때문에 n이 무한대가 될 때 an의 극한이 x가 되면 an 플러스의 극한도 x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 식은 어떻게 처리되냐면 x 이퀄 2x 플러스 3이라는 아주 심플한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시 여기에서 an하고 an 플러스는 같지가 않아. 그런데 수열 an이 수렴한다 했기 때문에 n이 무한대가 될 때 an이나 an 플러스는 같은 극한값을 갖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식이 양변에 n을 무한대로 놓게 되면 x는 2x 플러스 3 이렇게 변형되는 거고 아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n이 무한대가 될 때 an의 극한 이걸 x로 놨기 때문에 결국 이 값을 구한다는 건 x를 구하는 거고 x 구하는 것은 초등생도 구할 수 있죠. 자, 여기서 x가 이쪽으로 넘어오면 되니까 2x 마이너스 x는 x가 되고 3이 저쪽으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이 돼서 구하는 극한값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답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수렴한다는 말이 나왔을 때 우리가 여기서 뭘 볼 수 있었느냐? 수열 an이 수렴한다. 수열 an이 수렴한다 또는 수열 an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런 말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여기서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뭐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뭐는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 아까 지금 an이 온 거예요. an이 오면 an이나 an 플러스 1이나 또는 뭐 an 마이너스 1이나 n 플러스 2나 다 극한값이 어떻다? 같다. 어떤 하나의 목표, 하나의 극한값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와. 자, 집중. 조금 전에 우리가 무한급수의 합을 구한다 그런 말이 나왔죠. 그 무한급수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식을 썼느냐. 일단은 n항까지 합 sn, n항까지 합 sn을 구한 다음에 이 앞에다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낸다 그랬어. 그러면 n항까지만 합한 게 아니라 끝없이 합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또 일종의 극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이 값이 존재한다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고 이 극한값이 존재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수열 sn이 수렴한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수열 sn이 수렴한다 이런. 그런데 지금 이제 뭘 보려고 한다면은 수열 sn이 수렴을 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얘기를 지금 보려고 그래. 수열 sn이 수렴하면 수열 sn이 수렴한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 수열 sn이 수렴한다는 것은 n이 무한대가 될 때 sn의 극한값이 이 값이 단 하나의 상수로 표현된다. 즉 존재한다 이런 얘기죠.
이게 존재해야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무한급수의 합이 존재하면 수열을 끝없이 더했는데 그 합이 존재한다면은 그리고 우리가 그때 수열 Sn은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쓸 수 있느냐 이런 게 가능해요. 자, 만약에 수열 Sn이 수렴한다면 n이 무한대가 될 때 Sn이나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Sn 플러스 1이나 또는 Sn-1이나 이 결과는 어떻다?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열 AN이 수렴하면 AN이나 여기 AN 플러스 1이나 AN-1이 나오나 관계없이 n이 무한대가 되면 같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수열 SN이 수렴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SN이나 n이 무한대로 할 때 Sn-1이 어떻다? 같다. 일단 이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조건식으로부터요. 얘가 이쪽으로 이항을 해봐. 이항을 하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Sn 마이너스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Sn-1 이퀄 0 이렇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열 Sn이 수렴한다는 것은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렇죠? 이게 존재하면 얘도 당연히 같은 값으로 존재한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수렴하는 거고 이것도 극한값 존재 이것도 극한값 존재니까 수렴 이런 꼴이 돼. 수렴인 경우에 어떻게 했나? 이 앞에서 공부했는데 수렴일 때는 따로따로 극한값을 구해가지고 뺀 거나 R맹이를 먼저 계산한 거나 마찬가지라 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는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놓고 이 R맹이를 먼저 계산. 즉 Sn에서 Sn-를 갖다가 뺀 거. 이렇게 바꿔줘도 관계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뺀 게 0이 된다는 것은 Sn에서 Sn-를 먼저 뺀 다음에 나중에 극한값을 구한 거와 같으니까 이것도 0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서 이 괄호 안에 있는 거를 어떻게 고칠 수 있나를 봐야 돼. 이게 뭐냐? 우리가 일반적인 수열에서 1항부터 시작해서 n항까지 합한 거에서 1항에서 n항까지 합한 거에서 Sn-을 뺀다. 1항에서 n항 바로 앞에 항까지 합한 거를 빼면 1항에서 n항까지 합한 거에서 1항에서 n항 앞에 항까지 합을 빼고 나면 뭐가 남겠어요? an만 남게 되지. 그러니까 결국 여기 n항까지 합한 거에서 1항에서 n항까지 합한 거에서 1항에서 n-랑까지 합한 걸 빼고 나면 남는 건 n항만 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시 an이 들어오게 돼. 자, 여기까지 과정을 여러분 이제 이해가 좀 되고 가능하면 이것도 유도를 좀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유도가 되느냐? 만약에 이렇다면 이게 성립한다까지 왔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는 수열이 A1, A2, A3, A4 이런 무한 수열이 있는데 이 무한수열을 전부 플러스로 연결한다. 플러스로 연결한 식을 갖다가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무한급수라고 얘기했고 이 무한급수의 합이 존재한다면 그걸 우리가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은 일단 n항까지 부분합을 구한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냄으로 해서 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 값이 존재할 때 n이 무한대가 될 때 n이 무한될 때 부분합이 어떤 단 하나의 상수로 표현될 때 수열 Sn은 수렴한다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뭐가 성립하느냐? n이 무한대가 될 때 an의 극한은 0이다. n이 무한될 때 an의 극한이 0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이겁니다. 자, 그거는 결국은 이 수열 자체는 한없이 0에 가까워지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지금 아주 짧은 시간인데 이게 굉장히 밀도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산만한 상태에서 이 생각 저 생각 다 하면서 들으면은 이게 또 안 돼. 이게 한 번 안 되면 이게 상위권과 상위권이 아닌 거예요. 구분하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수학을 하다 잘 안 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공통적인 특징 중에서 첫 번째가 집중력이 약해. 눈은 칠판을 보고 있는데 머릿속의 CPU는 다른 데로도 돌아가고 있어요. 두 번째, 집중력이 왜 약하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방심해서 그래요. 많이 들어보던 얘기들이기 때문에 저거는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고 있다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결정의 순간에. 그러니까 항상 모르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이론을 가지고 나오는 문제만 굉장히 많은데 그게 왜 그런지를 지금 제가 이미 명확하게 설명했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너무 쉽게 인식하고 있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려고 대충 들어버리는 거야. 그럼 나중에 가서 질문을 해요. 그때 제가 질문을 안 받아요. 한 번 제대로 설명을 들을 때 못 들으면 그 다음에는 계속 거기서 걸리게 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이제 결과를 먼저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열 Sn이 수렴한다는 것은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됐을 때 Sn의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고 이 값이 존재한다는 것은 수열을 끝없이 더했을 때 합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즉
무한급수의 합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죠. 무한급수의 합이 존재하면 뭐가 성립하게 되느냐? 이러저러한 과정을 거쳐서 결론적으로 그거는 그 수열의 n번장에다가 n을 무한대로 보낸다는 것은 그 수열의 극한을 구하는 거죠. 수열 자체는 0에 가까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서술적으로 다시 문자 다 지우고 집중력. 자, 여기까지. 무한급수의 뜻, 수열을 끝없이 더해놓은 건데 이걸 끝없이 더했을 때 합이 존재하면 뭐가 성립하느냐? 합이 존재하면 뭐가 성립하느냐? 이 수열 자체는 한없이 0에 가까워진다. 한없이 0에 가까워진다. 나중에 더 하나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한급수의 합이 존재한다. 수열을 끝없이 더했는데 합이 존재한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그 수열 자체는 한없이 0에 가까워지는 거다. 되겠어요? 자, 이거를 이렇게 쓴다. 수열 SN. 수열 SN이 수렴하면 그 말은 무한급수의 합이 존재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AN은 그 수열의 극한 값은 0이다. 이런 결론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도 그 집합 다음에 집합과 명제를 공부하는데요. 그 명제에 의하면 이것도 그 형태가 무엇이면 무엇이다. 이런 꼴이야. P이면 Q이다. 이런 꼴이거든요. P이면 Q이다. 수열이 끝없이 더해서 합을 갖게 되면 그 수열 자체는 0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P이면 Q이다. 이런 꼴이야. 근데 이 문제의 포인트가 아까 제가 상위권하고 중하위권을 나누는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기서 이제 상위권으로 들어가느냐, 상위권 중에서 좀 더 상위권으로 가느냐 이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부터예요.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명제수도 봤지만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그렇다고 Q이면 P이다가 참이다 이렇게 얘기 못해. 뭐 이런 얘기지. 역은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는 사람이다. 참이야. 역은 성립하지 않지. 어떻게 사람이 다 여자야? 남자도 있지. 예외가 있으면 참이라고 말을 없었죠? 그래서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역이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 뜻은 아닌데 역은 항상 성립한다고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아주 중요한 예인데요. 이것이면 이것이다가 맞지만 역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 수열이 한없이 0에 가까워진다고 해서 수열이 한없이 0에 가까워진다 해서 반드시 그 수열을 끝없이 더했을 때 합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자, 정리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을 안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답답함을 느끼냐면요. 여러분 지금 벌써 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게 집중력 결여야. 이 앞에 정말 빈틈을 안 줘야 되는데 옆에서 아마 보지도 않는데 쳐다보거나 또는 이미 이 AN, SN이란 수렴 이런 얘기들을 웬만큼 공부해서 안 학생들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려니. 이러니까 성적이 어느 한계에 되면 거기서 딱 못 올라가는 거야. 다시 한번 정교하게. 그래서 자꾸 기초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금방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제가 예를 들고 안 되면 다음에 수능 특강에 역시 틀림없이 나올 테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정신 바짝 차려 듣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설명한 내용의 요지는 뭔가 하면 무한급수의 합이 존재하면 자, 무한급수의 합이 존재하면 무슨 얘기예요? 수열을 끝없이 더했는데 합이 존재하면 됐어요? 그러면 어떤 결론이 있느냐? 그 수열은 끝없이 0에 가까워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역이 성립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러면 0에 가까워진다고 해서 수열 자체가 한없이 0에 가까워지면 끝없이 돼도 항상 합이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다. 알겠어요? 역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문제를 갖다가 몇십 년 동안 계속 내고 있는 거야. 같은 문제를. 다음 중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건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누가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는데 보기에가 만약 이렇게 돼 있다. 즉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SN. SN이란 1항에서 n항까지 합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n이 무한대가 된다 했을 때는 부분합이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 자체 값이 존재한다. 이 값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이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까지 얘기가 무슨 얘기라고요? 수열을 끝없이 됐는데 합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수렴한다. 수렴하면 이렇게 해놓고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an equal 0이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렇다면 수렴한다면 끝없이 돼서 합이 존재한다면 그 수열 자체는 한없이 0에 가까워진다. 그럼 이거는 맞아요. 근데 이 앞뒤를 바꿔놔. 니은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an이 0이면 그 말은 수열 자체가 한없이 0에 가까워지면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sn
수렴한다. 극한값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다. 이런 얘기야. 우리 틀린다는 건 뭔가 하면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런 것이 이거하고 똑같은데 우리가 남자는 사람이다. 참이에요. 여자가 사람이다. 참이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남자다. 그러면 안 돼. 여자도 있으니까. 사람이 여자다. 안 돼. 남자도 있으니까. 참이란 건 예외가 없앤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런 선에서 가지고 노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뒤가 바뀌었을 때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 즉 여기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아는 것처럼 방금 같은 경우도 예외가 있어야 된다. 수열이 한없이 0에 가까워져도 반드시 합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아주 대표적인 예가 이게 있어요. 일반항의 n분의 1인 수열. 일반항의 n분의 1인 수열. 또 이런 것도 있어. 우리가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우리가 유리아도 공부를 했었잖아요. 유리아도 공부했었는데 뭐 이런 것도 있어.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분의 1. 일반항이 이렇게 된 수열.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뭔가 하면 우리가 집합교환에 있는 게 일반항이죠. 집합교환하는 게 일반항이야. 이거 n이 무한대가 되면 어때요? n이 무한대가 되면 이게 0에 가까워지니까 이럴 때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an 이게 0이 돼요. 또 이런 경우도 n이 무한대가 되잖아요. n이 무한대가 되면 무한대분의 1이니까 그래서 0이 돼. 그래서 얘도 역시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an 이건 0이 돼. 그래서 이런 건 수열 자체는 한없이 0에 가까워지는 건 맞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은 만약에 부분합을 구한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둘 다 무한대가 돼버립니다. 둘 다 무한대라는 것은 수렴하지 않는다. 이런 예외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좀 칠판을 크게 좀 써야 돼요. 이게 아주 식은 간단한데 왜 이게 무한대가 되는가? 자, 이거 지금 시간이 제가 보니까 간단히 설명할 수 있겠어요. 자, 왜 일반항의 n분의 1인 이런 수열은 0에 가까워지지만 이걸 끝없이 더하면 합이 어떤 값을 갖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여기 보세요. 첫 번째 항 얼마예요? 1. 두 번째 항 2분의 1. 세 번째 항 3분의 1. 좀 작게 써야 되겠죠. 네 번째 항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9분의 1 이렇게 쭉 나가는 거야. 이게 이제 일반항의 n분의 1인 수열이야. 그럼 이 수열은 보시면 틀림없이 0에 가까워지지. 왜냐면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쭉 나가다 보니까 나중에 무지무지 큰 수분의 1하면 0에 수렴한 게 맞아. 0에 수렴하지만 이건 합이 존재하지 않는다. 합이 존재하지 않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음과 같이 해보는데요. 여기 1 있죠? 똑같이 썼어요. 2분의 1 있죠? 똑같이 썼어. 여기 3분의 1, 4분의 1을 둘 다 4분의 1로 바꾸겠어요. 그 다음에 5분의 1에서 8분의 1까지를 전부 8분의 1로 바꿔줘요. 그러면은 원래 무한급수의 합은 수열을 끝없이 더하면 이걸 다 더하자. 자, 이게 이제 끝없이 이렇게 더할 거예요. 더하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잘 나가다가 이 두 개 대신에 이걸로 바꿔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5분의 1에서부터 8분의 1까지 더하는 대신에 전부 8분의 1만 4번 더한 걸로 바꿔치기 하고 9분의 1부터 조금 더 역시 같은 방법으로 나갈 텐데요. 지금 위하고 아래를 비교해보면 같지가 않아, 이게. 같지 않으면 위에 게 크든지 밑에 게 클 건데요. 1하고 1은 똑같고 2분의 1은 똑같은데요. 3분의 1, 4분의 1 대신에 4분의 1, 4분의 1로 바꿨으니까 이 밑에 게 더 작아. 다시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을 전부 8분의 1로 바꿨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이게 더 작아. 그러다 보니까 같고 같았지만 얘보다는 얘가 작고 얘보다는 얘가 작고 얘보다는 얘가 작게 계속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위에 이걸 전부 더한 것은 이걸 전부 더한 것보다는 크다. 이런 식이 성립하게 되고요. 그 다음 밑에 있던 걸 계산하면요. 1 더하기 2분의 1이죠. 근데 4분의 1하고 4분의 1 더하면 이 4분의 2니까 이것도 2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8분의 1을 4번 더해요. 그럼 이게 8분의 4가 되죠. 8분의 4도 역시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같은 방법으로 여기도 16분의 1부터 여기 16분의 1부터 16분의 1까지를 전부 8개를 더하게 돼 16분의 8이 나와요. 16분의 8도 2분의 1이에요. 근데 이 밑에 걸 이렇게 해서 끝없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밑에 걸 보면 1에다가 2분의 1을 계속 더하는 거예요. 2분의 1을 계속 끝없이 더하니까 결국 얘는 무한대가 돼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무한급수의 합을 구하고자 하는 원칙은 이거거든요. 근데 얘는 이거를 전부 더한 무한대보다 커요. 그러면 이 자체가 우리가 지금 현재 일반항의 n분의 2 수열 자체를 끝없이 더했더니 무한대라는 건 한없이 커지고 있는 건데 그거보다 크다 이런 얘기야. 결론적으로 얘는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전부 끝없이 더하면. 그러니까 수열 자체가 한없이 0에 가까워진 수열은 맞지만 이걸 끝없이 더하게 되면 이거는 무한대가 되니까 수렴하지 않는다. 왜 무한대가 됩니까? 얘보다 더 작은 것도 무한대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위에 주어진 이 식은 우리가 끝없이 더하게 되면 이게 무한대보다 크다 이런 것을 얘기하시죠. 무한대보다 크기 때문에 한없이 커지고 있는 수의 상태니까 얘는 상수가 아니죠. 역시 얘도 무한대가 된다. 무한대가 된다는 것은 발산한다 이런 얘기. 이런 반례가 있기 때문에 수열이 한없이 0에 가까워진다 해서 무한급수의 합이 반드시 존재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고요. 만약에 무한급수의 합이 존재한다 그러면은 그 수열은 한없이 0에 가까워진다. 분류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Sn. 이거는 부분합이 있고요. 부분합이 있고 이 부분합에다가 n을 갖다가 무한대로 보낸 거다. 그러면 이게 무한급수의 합. 끝없이 더한 건데요. 이게 수렴한다는 것은 이게 일종의 리미트 극한이니까 수렴한다는 것은 이 무한급수의 합이 존재한다. 알겠죠? 무한급수가 존재한다. 그런데 무한급수의 합이 존재하게 되면 뭐가 성립한다고요? n이 무한대가 될 때 an. 그 수열은 0에 가까워진다. 그 수열의 극한은 0이다. 극한값이 0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걸 알아둬야 돼요. 결국은 합이 존재하려면요. 합이 존재하는, 끝없이 되는데 합이 존재하는 경우는 n이 무한대가 됐을 때 an이 존재하죠. 이게 만약에 0이 아니면, 즉 수열 자체가 0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면 이건 무조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열 자체가 0에 가까워지지 않으면 그거는 무조건 합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수열 자체가 0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합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어떻게 구별이 되겠어요? 잘 들었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일반항 AN, 이거 AN이라고 외우지 말고 이 N번장인데요. 이것도 너무 중요한 얘기거든요, 지금. 자, 이 AN이라는 것은 N번장이지 AN이 아니야. 그 N번장에다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습니다. 이게 0이 되는 경우 있죠. 그 수열 자체가 하나씩 0에 가까워지죠. 그러면은 0에 가까워지는 경우도 이 중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Sn, 즉, 무한급수의 합이 존재할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n이 무한대가 될 때 Sn, 무한급수의 합이 존재할 수도 있고, 극한값 존재할 수도 있고, 극한값이 없을 수도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수열 자체가 0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면, 0에 가까워, 그거는 무조건 이 무한급수의 합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이 결론을 해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번 그 원례를 보세요. 여기 보면 무한급수의 합이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0에 가까워지지 않으면 그건 무조건 안 하는 거고, 일단은 존재한다면 그거는 이 범위 안에 들어있는 거야. 즉 일단 무한급수의 합이 존재한다 그러면 그건 분명히 그 수열 자체는 0에 수렴해야 된다. 이게 AN이 아니라 일반항입니다.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표현 방법 중에 하나, 이것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거 좀 잘 봐야 된다.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Sn, 이 값이 존재, 이게 지금 수렴한다. 우리가 이제 수열 Sn이 수렴한다는 것은 이 값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 값이 존재할 때 수열을 끝없이 더하면 무한급수의 합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표현을 갖다 변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똑같은 얘기인데, 하나는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Sn이 뭐냐? Sn은 1항에서 n항까지 합이니까 이걸 시그마로 처리하면서 ak라고 쓰고 k는 이꼴 1부터 n까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 자체가 뭐야? ak에다가 k 대신에 1부터 n까지 집어넣은 걸 합하는 거야. a1에서 an까지 합하는 거지. 그러니까 sn이란 자리에 이렇게 대신 쓸 수도 있고, 결론적으로 이건 또 뭔가 하면 이게 n항까지 합한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냈다는 것은 끝없이 더하겠다는 얘기니까, 이걸 우리는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놓고 여기 앞에 리미트 대신에 시그마 n은 이꼴 1에서 무한대까지 놓고 an 이렇게 써도 돼. 이 자체를 한번 봐요. 무슨 얘기인가 이게. 이거는 an에다가 n 대신에 1부터 끝없이 본 걸 합하자는 거야. 그럼 n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a1, a2, a3 그거를 끝없이 더하자. 그럼 이것도 결국은 1항에서 끝없이 더하는 거. 그러니까 얘는 다 동일한 표현이에요. 문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어쨌든 얘들의 공통점은 결국 이걸 구하는 거야.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플러스 이걸 끝없이 더하는 걸 표현할 때, 어떨 때는 n항까지 합을 구한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낸다 이래도 좋고, 아니면 아예 직접 an에다가 n 대신에 1부터 끝없이 집어넣었다 이렇게 해도 좋고, 또는 이 SN은 1항에서 n항까지 합한 거니까 이렇게 표현을 달리할 수도 있다. 이걸 잘 받으시고, 이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이 패턴이고요. 또 뭐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하면 이 패턴이 두 번째로 많이 나와요. 그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 두 가지 같은 AN을 쓰면서도 구별하는 거. 처음부터 기초 설명을요 잘 들었으면 지금 혼돈이 안 돼. 어설픈 상태에서 드니까
어설픈 상태에서, 내가 AN도 알죠, 뭐 SN도 알죠. 이렇게 듣기 때문에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다시 AN하고 AN을 똑같이 썼어요, 이번에는. 똑같이 AN이라 쓰고, 하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쓰고요. 하나는 이 앞에다 시그마 n은 이퀄 1에서 무한대까지 이렇게 쓰게 되면, 같은 AN이 있지만, 이거는 수열의 뭐예요? 극한을 구하는 거고, 이거는 AN에다가 n 대신에 1부터 끝없이 주는 걸 합한 거니까, 이거는 무한급수의 합이 된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이 자체, 값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이걸 다른 식으로 n이 무한대가 될 때, sn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미니 퀴즈로 바로 하나 보겠어요. 아니야, 믿을 수가 없으니까 다시 쓰겠어요. 조금 전 얘기, 시그마 n은 이퀄 1에서 무한대까지 an, 이게 5가 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5가 된다. 이거는 an이라는 것은 일반항인데 여기다가 n 대신에 1부터 끝없이 집어넣은 걸 합한다. 무한급수의 합이야. 그때 얘는 그 끝없이 더하는 그 수열의 일반항입니다. n번째 항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 n항이다. 제 n항. 그래서 일반항에다가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하게 되면 이게 무한급수의 합이고, 이게 5라는 것은 무한급수의 합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고요. 무한급수의 합이 5라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sn 이퀄 5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부분합을 구한다면 n을 무한대로 구한다는 것은 n항까지 합한다면 끝없이 더하겠다. 역시 무한급수의 합인데 5에 수렴한다. 일종의 극한으로 본다면 5에 수렴한다. 이게 수렴한다는 걸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또 수열 SN이 5에 수렴한다, 이런 표현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몇 번씩 얘기했어요,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요. 자, 그러면은 예제 하나만 풀고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시그마 n은 이퀄 1에서부터 틀리면 안 되는데, n은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n은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 플러스 3 이퀄 2일 때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2an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 문제는 아주 심플한데. 자, 이게 이제 이해가 됐으면 좀, 이건 뭐 역시 산수 문제나 마찬가지예요. 이론이 안 되니까 이게 자꾸 어려워지죠.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시그마 n은 이퀄 1에서 무한대까지죠? 그럼 이 자체가 통째로 일반항이야. 자, 여기 통째로 일반항. n항에다가, 이게 n항인데 n 대신에 1부터 끝없이 주는 걸 합한 거야. 무한급수의 합인데, 무한급수의 합이 2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존재한다는 거야. 이게 2든 5든 100이든 관계없어. 무한급수의 합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일반항은 0에 가까워진다 했기 때문에 그 말은 얘가 0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n이 무한대가 되면 일반항은 0에 가까워진다. 그러면 n이 무한대가 될 때 일반항이 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n이 무한대가 될 때 an은 마이너스 3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야. 이게 마이너스 3에 가까워지니까 플러스 3에서 0에 가까워지는 거야. 그러면 n이 무한대가 될 때 an이 마이너스 3에 가까워질 때 이 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n이 무한대가 될 때 an의 극한이 마이너스 3, 이게 마이너스 3에 가까워져. 그래서 이 극한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보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에서 답은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돼야 이제 우리가 이게 무한급수에 대해서 뭔가를 좀 공부를 했다,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해가 안 되는 학생은요, 정말 나는 바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보처럼 생각하고 처음부터 열심히 들으면 제가 하나도 안 빼고 지금 다 얘기했어요. 이것만 되고 나면 문제를 이게 다 숫자인데 아무리 연습해봤자 다 그 동네에서 노는 겁니다. 또 여기에 관련된 기출문제도 굉장히 많아요. 이론 하나지만. 알겠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겸손하게 점검해보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